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 얘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혁명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 산업 구조가 오기까지는 혁명이 있었잖아요. 뭡니까? 산업혁명이죠. 18세기에 영국에서 불어오기 시작했던 그 산업혁명이 오늘날 1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까지 와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그 주변 국가에서도 보잘것없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게 됐단 말이에요. 이 패권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거죠. 사실 이 산업혁명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동물이나 인간이 그저 하는 일을 어디에서부터 기계가 하는 그런 어떤 탈바꿈하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이제 그 역사 속에 이름이 남아져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전구 사러 가실 때 뭐 달라고 합니까? 뭐 30와트 주세요, 뭐 60와트 주세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와트가 뭐냐면은 초당 소비되는 전력인데, 이 와트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그 산업혁명의 물꼬를 텄던 게 뭐냐면 전기 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워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워트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이제 산업 구조가 이제 1차에서 2차, 3차, 4차까지 오면서 이 4차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혁명입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 경제혁명이 뭐를 일으켰냐면은 모든 상상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벼락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챗 GTP도 와 있고, 휴머로이드도 와 있고, 로봇이 인간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 있으면 명절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명절이 되면은 정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1차 산업 농경 사회에서는 정말 정이 많고 그저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이 산업이 4차 산업까지 오면서 이 산업은 발달했지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정이 상당히 많이 메말랐어요. 사실 과거에는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설날에 떡국 드시잖아요. 떡국 드실 때 보면은 그 위에 뭐를 올립니까? 떡국에다가 뭐 지단이라든지 뭐 그저 김가루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고기 볶은 거라든지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고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고명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이 고명이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것은 당신이 처음 드시는 겁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고 정을 나누고 이랬던 부분들이 오늘날 어떻게 됐냐면은 그 고명이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은 당장 그저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그저 또 시댁 식구들은 시댁 식구대로, 친정은 친정대로, 또 자녀들은 또 친척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들을까,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저는 이 명절에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는 하지 마시고 그죠? 한 가지를 하시면은 아마 즐거운 명절이 될 거예요. 두 가지는 뭐냐면은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죠. 돈 자랑, 그죠? 뭐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뭐 와이프 자랑,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상대를 헐뜯는 거. 너는 왜 이걸 못하니? 넌 왜 이러니? 이런 어떤 그런 두 가지 부류만 없어지면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니 그러면 대표님 그 두 얘기를 안 하면 어떤 얘기를 하나요? 할 얘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올 명절에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재밌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유머를 한 가지씩 생각해서 가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모두가 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씩을 하면은 올 명절은 또 뭐 마치고 나서 신문지상에 또 뭐 이혼율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번 명절은 저도 이제 하루를 쉬기 때문에 아마 제 방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는 다른 명절하고 조금 다른 명절을 보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두 가지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상승장, 그다음에 하락장. 그죠? 물론 뭐 관망, 조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튼 시장이 조정을 보든 상승을 하든 방향성은 두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에서 여러분들 매매 방법도 또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종목들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흔히 돌파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뚫어주고 이렇게 하는. 근데 이 하락장에서는 그럼 돌파 매매가 없느냐? 하락장에서도 돌파를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급등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는 돌파 매매하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우량주의 어떤 그런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돌파 매매하고는 좀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여튼 지금 시장에서 이 돌파 매매도 있고 또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또 조금 하락했을 때는 주가가 상승했을 때 뭡니까? 이 좀 가치적인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들 눌림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거는 항상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러니까 5일선이 깨진 상태에서 눌림목이라는 거는 표현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이 눌림목 매매가 또 성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돌파 매매를 할까 하면은 또 시장이 하락하고, 그죠? 눌림목 매매를 해볼까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확 들어서는 이런 어떤 흐름을 갖춰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뭐 외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뭐야 이것도 시장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장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추세적인 어떤 추세 매매의 어떤 것보다는 종목마다 그죠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조금씩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아 요걸 내가 돌파 매매를 해 요걸 뭐 내가 눌림목 매매를 해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 한 주도 보면은 이 돌파 매매와 눌림목 매매가 형성돼 있었던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뭐 신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신규 종목 뭐 우진혜택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한 종목으로 뭐 상장을 했었는데 뭐 점 상한가를 2번 쳤다가, 그죠? 하한가를 쳤다가. 그죠? 또 다시 상한가를 쳤다가 또 어제 또 금요일 날 시간에 상한가를 쳤다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상당히 이 기복이 심한 그러니까 돌파를 할 것 같은데 다시 밀려가지고 눌림을 해야 되는데 또 돌파를 하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신규 종목들의 트레이딩 방법은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신규 종목들이 300%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시장에 들고 나왔을 때 첫날은 그러면 첫날 300% 찍고 다음날 30% 찍고 또 그 다음날 찍고 하한가 때리고 또 그래도 그 원자리에서 또 상한가 때리고 이런 모습들이 보면은 누군가의 어떤 손길이 없이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뭐 이닉스라든지 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저 첫날은 뭐 상당히 뭐 200% 이상 상승했다가 또 밀었다가 그저 음봉을 내려치고는 있기는 하지만 아직 뭔가 끝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종목들 좀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이 정부 정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한 종목들이 뭐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한 종목은 차기 이제 대선에 누가 나오느냐 대권 주자의 어떤 이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입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정책주들이 막 움직이는데 뭐 그와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보면 한동훈 뭡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입니까? 그분의 어떤 그런 뭡니까 정책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처음에 움직인 게 뭐 이민청이었고, 그죠? 이 출산 정책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어느 당에서나 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풀어야 될 숙제가 뭐 인구 정책이고, 뭐 교육 정책이고, 그래서 지금 뭐 사라지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출산 관련한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또 지금 뭐냐면 원격 진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부분들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요런 과거에도 이제 원격 진료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뭐 늘 이 시장의 테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돌고 돌거든요.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또 조정을 받았다가 또 어느 날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은 그 종목이 움직이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뭐 유비케어라든지 처음에는 뭐가 움직였습니까? 인성정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원격 진료 관련한 종목들은
비트 컴퓨터가 어떤 시세를 발휘하면서 아직까지도 보면은 추세선에서 무너지지 않은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관심창에 두시고 뭐 좀 관찰을 해보시면서 시장이 이렇게 될 때 뭐 얘들이 움직일까, 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할까 조금 한번 생각해보는 뭐 트레이딩 방법 나쁘지가 않고요. 이번 주에는 정말 또 생각지도 않는 또 여러분들 뭐 PBR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ROE와 PO와 그저 합쳐진 게 이제 PBR인데 이 PBR이라는 거는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를 청산했을 때 그죠 장부상에 이제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장부상의 가치가 얼마냐가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PBR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PBR이 낮은 뭐 현대차가 사실 1이 안 되더라고요. 뭐 0.69인가 이렇던데 뭐 기아 같은 경우는 뭐 1%뭐 이렇게 되던데 이 지금 외인들이 그 PBR 관련한 종목들을 막 많이 샀습니다. 그죠? 뭐 하나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그죠? 뭐 LG 뭐 그죠? 여러분들 최근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대차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시장이라는 건 결국 어때? 2차 전지하고, 그죠? 또 반도체하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또 자동차하고, 이렇게 대형주들 시장을 좀 당겨줘야 되는 이런 어떤 모습에 있어서 이렇게 대형주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 또 이제 자동차 하고 나면 또 뭘 할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건 누가 정하느냐? 시장의 메이저들이 정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는 누구냐면은 아무래도 외국인이잖아요. 제가 지표가 올라서는 역할을 담당해주는 군단은 누구다? 외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 PBR이라는 테마를 만드는 것도 외국인이고 거기에 연기금이 같이 매수를 부추기면서 주가를 띄워주면서 엄청난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외인들이 뭐 1조 8천억이나 거래소 시장에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어떻습니까? 방향성을 딱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모습을 갖췄잖아요. 그럼 결국 얘기는 뭐냐면 거래소에서는 그죠? 이런 어떤 대형주들이 그죠?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주도하는 이런 흐름을 갖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트레이딩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은 그러니까 이 주가를 움직이는 그 세력이 누구냐? 그죠? 외인이냐? 기관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이냐 여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대차를 흔히 움직이는 세력들의 방향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수급은 여러분들께서 눈에 훤히 보이게끔 항상 외인이나 연기금이나 요런 어떤 주체, 기관이나 요런 주체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수급 자체가 확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런 주체들을 살펴보시면서 그러면 이런 주체들은 어떠냐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다시 고점에 잡아가지고 다시 이제 복구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개별 세력 종목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은 뭐 메타버스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뭐 처음에 뭐 4x4로 시작했던 것이 뭐 뉴프렉스, 그죠? 과거에는 보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텍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움직여줬지만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뭐 대표적인 게 이번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에는 뭐 4x4나 뉴프렉스가 움직였다면 이번 주에는 보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뭐 나무가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짱대 양봉을 킬 때 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보면은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아 있지만 나무가 같은 경우는 추세선이 무너져 있지만 캔들의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살짝 좀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시소를 탈 수가 있다고요. 죽어 있는 듯 하다가도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갑자기 팍 살아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차게 좀 두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트레이딩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유튜브가 올라가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유튜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매주 토요일 이렇게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 이데일리 온과 제 유튜브와 연결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아마 오늘부터는 못할 것 같아요.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 유튜브를 이렇게 꾸준히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하루에 한 2컷 정도 올려드리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간혹 제가 이제 또 좋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종목들을 한 번씩 말씀을 드리면은 막 얼마 전에 뭐 레이저셀이 상한가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흐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썸네일만 보지 마시고 차분히 이렇게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수급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매매일지를 공개한다든지 이러면은 막 혹해가지고 그죠? 물론 이제 수익 구조가 매일 형성되는 경우도 이제 뭐 늘 있겠지만은 덜은 어떠냐면은 이 투자의 방법들이 저는 2가지의 어떤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뭐 단기적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 매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좀 이렇게 물량을 확보했을 때 그러면 그 물량을 확보할 때는 어떠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더 치고 나갈 수 있겠어.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돌파 매매, 그죠? 돌파 매매가 될 수 있겠어라고 물량을 딱 실었는데 딱 어떻게 되느냐면 주가가 캔들을 한번 탁 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눌림목 매매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제가 이제 드리는 종목들은 반드시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라인에서 더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그런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파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과 음식 있잖아요. 이제 명절 되면 음식 많이 하시겠는데 그 음식을 하실 때 뭘 합니까? 양념을 많이 넣잖아요. 이 양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의미가 여러분들 몸에 들어가서 그죠 뭐가 되게끔 약이 될 수 있게끔 기원하는 게 양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이 양념을 잘 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파동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의 양념을 어떻게 쳐줘야 되느냐면은 어떻게 쳐야 되겠습니까? 분할 매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에서든지 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파동이 안 나온다. 그럼 파동이 안 나오는 걸 분할 매수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파동이 나오는 종목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분할 매수를 해야죠. 분할 매수를 좀 해주면서 굳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나는 뭐 분할 매수 안 해도 돼. 그 이상의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분할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현명하게 하신다면 그런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그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양념을 둬야 되느냐면은 현금을 보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딱 2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나가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도 엄청난 수익률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뭐 거의 이제 2년째 지금 방송을 제가 2013년도부터 여기 론칭해서 계속 방송하다가 잠깐씩 쉬었다가 그죠? 또 다시 지금 2년째 지금 이 코너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계속 드렸을 때 종목들이 어땠나요? 수익률이 엄청났죠. 그게 딱 방법은 2가지 양념이었다는 거죠. 현금과 분할 매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유튜브로 올려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손절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가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이 미국 시장 보면은 오늘 이게 지금 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추세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럼 이 미국이라는 시장이 왜 이렇게 좋아요? 그죠? 좋을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는 금리 인상을 해갖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리 산이 지금 우리도 어떻습니까? 중리 산이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 나라는 어떻게 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자기들이 GDP 대비 2%로 예상했는데 지금 3%대가 넘어섰느냐? 뭡니까? 패권이지 않습니까? 자, 지하자원 풍부하죠. 석유 펑펑 쏟아지죠. 금도 많죠. 거기다가 또 뭡니까? 돈도 많죠. 그냥 돈 막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뭐 저거를 자꾸 부러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부러워하기보다는 우리가 그죠? 그 부러워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죠?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도 지금 누가 이게 벌떡 세워놨느냐면은 여기도 외국인이 그때 이때 한 1조 정도 들어왔어요. 하루에. 그리고 어제 얘들이 저 외인들이 여기 한 1조 8천억 들어왔거든요. 잘 보세요. 얘들이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어느 라인까지 만들었죠. 그죠? 다 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사이클을 돌렸죠. 잘 보라고요. 얘들이 지금 여기서 샀는 거. 그죠? 자, 이렇게 됐죠. 자, 요렇게 요까지 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평단가. 그죠? 자, 지금 또 어떻게 했죠? 여기 또 살려놨죠. 그러면 이 부분이 그죠? 지금 저 외인들이 사는 거 저게 진짜 우리한테 보약이 될 거냐 독약이 될 거냐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식시장은 진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실. 그죠? 1+1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이 종목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도 보면은 한두 종목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BR 관련한 뭐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라든지 그죠? 사실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뭐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런 좀 약간 시총이 센 애들을 위주로 지금 이렇게 좀 움직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지금 거래소 시장이 이렇게 좀 만들어놨다라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완전히 지금 거기에다가 뭐 몰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약간 지금 보면은 거래소 시장은 지금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 그 다우 지수처럼 이렇게 좀 추세를 살리면서 가되 그러나 종목은 크게 그다지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은 어떠냐면은 이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면은 뭐라고 할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시장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는 종목은 갑니다. 테마를 만드는 거는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 위에 올라섰을 때 과연 지금 보면은 그동안 움직였던 반도체가 약간 주춤하면서 그죠? 다시 이제 그 온디바이스 대표적인 반도체 주도주가 뭐였습니까? 제주 반도체였잖아. 그죠? 근데 그 제주 반도체가 제가 뭐라고 했죠?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 보다가 뭐 쌍봉을 치고 내려올지 여튼 걔는 조정을 받아야 되고 지금 누가 나오냐면은 자동차 관련한 요런 애들이 나오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코스닥 시장에 자동차 관련한 요런 종목들 부품주라든지 뭐 벌써 뭐 또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뭐 그죠?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이네들이 좀 움직여주고는 있어요. 그죠? 그래 있는데 또 그 뒤를 따라서 그죠?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서현이화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막 같이 막 따라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 코스닥 시장에서 그 현대차를 뒤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 움직여 줄 건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속단해서 지금 자동차 종목들이 가니까 내가 또 자동차 부품주들 전부 다 사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가는 듯 하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반도체로 싹 갔다가 또 이러다가 또 갑자기 2차 전지 저 밑에 바닥에 있는 거 한번 빡 당겼다가 이렇게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시장 흐름의 방향성을 잘 잡고 들어가야지 지금 뭐 저거 움직인다고 해서 전부 다 저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과만사성은 뭐 제가 말 안 해도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 그죠? 이거 뭐 명심보감에 있는 건데 왜 제가 이거 과만사성을 지금 들고 나왔냐면은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과만사성은 뭡니까? 집안이 화목해야 뭐가 됩니까? 만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이 주식 투자하면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요. 상당히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 어떠냐면 이 남자 투자자들은 그죠? 집에 계시는 와이프가 알면 안 된다. 또 이 여성 투자자들은 또 집에 남편이 내가 주식하는 거 알면 안 된다. 이렇게 전부 다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불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시집을 안 간 사람 노처녀는 누구 마음을 잘 알죠? 노총각 마음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시험에 불합 떨어져 본 사람은 불합격하신 분들의 심정을 잘 알 거고, 역시 뭡니까? 주식을 깡통을 차본 사람은 그 깡통을 찬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거 동병상련이라고 하는데, 이 가족들이 주식을 모두 다 주식을 하고 그 대화가 그런 어떤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얘기하면은 서로 이해가 되는데,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고 가정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상당한 이게 좀 마찰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신다면은, 만약에 남편이 주식을 해가지고 뭐 돈을 잃었다든지, 와이프가 주식을 해서 뭐 돈을 잃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마음을 좀 열어주고 상대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뜻에서 지금 제가 가하만사성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세요. 이 주식시장에 한번 발을 딛게 되면은 그 주식을 그만두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주식시장에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아, 내가 저렇게 하면은 다시 내가 잃었던 것을 복구할 수 있어 하는 거를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이 뭐 배우자가, 그죠?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이 길을 들어섰다면은 응원을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그죠? 이렇게 해서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거야. 이런 말 한마디를 해주면은, 그 주식은 전부 다 심리 게임이거든요. 마음이 불안하면은 그 주식을 할 때 갑자기 막 주식을 이렇게 막 자기가 매수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옆방에 남편이 있는데 이거 알면 안 되는데 갑자기 문을 팍 열고 들어올까 불안해서, 그죠? 안 팔아도 될 걸 막 판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사례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재테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혼자만 잘 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왜 그 남편이 투잡을 하고 아내가 집에서, 그죠? 이래 주식 투자를 하고 왜 하겠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뭐 명품 하고 뭐 명품 가방 사고 이러려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화합을, 뜻을 모아서 좀 힘을 불러주는 뭐 이런 어떤, 그죠? 가족들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오늘 이 사자성어 가만사성을 들고 나왔거든요. 한번 좀 많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힘을 좀 실어주세요. 너무 막 이렇게 윽박질러 버리면은 잘 되는 것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시장은 승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우란 말이에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 돈을 버는 방법을 일러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아, 이렇게 돈을 벌어서 저 전문가가 말하는 뭐 3년 안에 2천만 원으로 4억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되구나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양념 부분,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저는 100% 아니라 1000%도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주식 시장은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피크 타임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피크 타임은 황금 시간대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방송도 그렇고, 여러분들 젊었을 때 뭐 이게 뭐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많이 가셨잖아요. 그럴 때 그 피크 타임이 언제입니까? 저녁 8시에 가면 그 피크 타임입니까? 그때는 뭐 음악 흘러나오도 아무도 없어요. 나이트 클럽도 피크 타임이 밤 12시부터 새벽 2시가 그 피크 타임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가장 사람들이 그 밤에, 그죠? 열광하고 막 이렇게, 그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듯이 이 주식 시장도 뭐냐면 그 피크 타임이 있어요. 종목마다. 그 종목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가장 핫하게 파동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데나 사고 아무 데나 그게 아니고요. 그 시간대를 잘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얘기들은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뭐 손절가 얼마, 지금 뭐 PBR 종목 가니까 그거 뭐 현대차 사도 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돈을 벌려면 돈이 많으면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자금은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고 한정돼 있잖아. 그죠? 한정돼 있는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순환을 시키고, 그죠? 여기서 빨리 먹고 또 여기서 먹고 이렇게 서로 빨리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지. 여러분들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이제 뭐 방송하는 어떤 코리아 어떤 분이 4년 들고 있었는데 그것도 물타기 해갖고 2.3%인가 뭐 얼마를 수익을 냈대요. 그래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수익률 하루 이틀 만에 70%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거는 회전율을 많이 못 돌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수익 구조를 원할 거냐, 그죠? 빨리 회전율을 돌려가지고 할 거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보다 뭔가를 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더. 그게 뭐냐면 이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피크 타임은 뭐냐면은 9시에서 9시 30분까지는 시초가 매매예요. 이 시초가 매매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여러 가지 좀 시스템이 형성돼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내가 딱 보는 종목이 시초가 매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라인에는 이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 여기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타이밍에서 전부 다 매매 뭡니까?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일본봉이란 말이에요. 일본봉을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봉의 모습들을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그럼 일본봉이 뭐냐? 그 HTS 보잖아요. HTS 보면은 일봉, 주봉, 월봉, 분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분봉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은 하루에 하나 캔들 만들어지는 거고, 주봉은 일주일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월봉은 한 달에 하나가 만들어지잖아, 그죠? 분봉은 뭐냐면 1분에 하나 만들어지는 것, 3분에 하나 만들어지는 것, 5분에 하나 만들어지는 것, 10분에 하나 만들어지는 것, 30분에 하나 만들어지는 것 다 달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뭘 봐야 되겠어요? 빨리 봐야 되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뭐 3분봉, 10분봉 이렇게 막 보시는데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기준보다는 여러분들께서 1분봉을 보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것이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 9시에서 9시 반 사이 요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시초가란 말이에요. 시초가. 이거는 단연간 연습이 필요하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를 지금 제가 말로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왜? 딱 그날 종목이 이렇게 요거는 시초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야지. 이 시초가는 보통 이제 갭을 형성해서 나오잖아, 그죠? 물론 이것도 이제 방법은 다 다르는 거예요. 30% 상한가일 때는 갭을 얼마를 들고, 그죠? 또 뭐 어떤 거는 밑에서부터 아침부터 해갖고 막 당기는 경우도 있고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초가라는 거는 일본가, 그죠? 일본봉의 어떤 그런 어떤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 10시 30분과 11시 30분 이 사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 시초가라는 거 뭐예요? 시초가 매매가 되고 나서는 그 항상 마무리 작업이 뭐냐면 상한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후다닥 상한가를 치고 어떻게 합니까? 밀리는 경우도 있지요. 그죠? 밀려서 다시 상한가를 갚는 것도 있고 못 갚는 것도 있어요. 그 눌림목의 시간이 언제냐면 10시 반에서 11시 반이고요. 요 10시 반에서 11시 반인데 요즘은 이 시간대가 이렇게 됐다가도 일찍 당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약간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돼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조정 구간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가 어떠냐면 재차 이 지금 그날의 고점을 도전하는, 그럼 고점을 벗기게 되면은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고점을 벗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고점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밀리는 그런 형국이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예를 들어서 베팅을 했다 하더라도 밑에서 한번 더 산다든지 이러면은 한번 팔기를 줄 수 있는 시간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 2시 반에서 3시 사이는 뭐냐면은 물론 저 2시 반부터 당기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며칠 전에 그 움직였던 뭐 제주반도체도 5장에 당기고 뭐 우진엔텍도 뭐 5장에 팍 당겨갖고 상한가를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이 다음 날 시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타이밍 있잖아요. 피크 타임을 좀 약간 이제 좀 적어 놓으셨다가 내가 아침에 이렇게 좀 강하게 했다면은 어느 라인에서 조정 구간이 올 때 그 조정 구간을 어디에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까? 1분봉을 보고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 조금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요 시간대를 좀 잘 기억해 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있잖아요. 그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 좀 많이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투자를 한다, 뭐 나는 매일 주식을 뭐 쳐다 안 봐도 된다 하시는 분들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저는 짧은 시간에, 그죠? 작은 투자 금액으로 어떻습니까? 수익 구조를 확대하는 그런 어떤 투자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게 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뭐 초전도체하고, 그죠? 요 초전도체랑 그다음에 뭡니까?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4일이죠. 4일 만에 이제 엔캠 같은 게 40%, 그죠? 제가 항상 이걸 뭐였죠? 월화 저점을 잡고 그다음 뭡니까? 올스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직하다 이거를 뭐로 이제 기준을 잡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남의 물건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 지갑이 떨어져 있다. 그게 돈이 뭐 100억이 들어와 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지갑 안에.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죠? 가장 정직한 나라는 노르웨이라 하더라고요. 거기 100%다 간다더라고요. 다음 단계는 스위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는 한 70% 정도 된다더라고요. 요즘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뭐 CCTV 있고 막 이러니까. 제가 왜 이런 정직도를 얘기하느냐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은 너무 정직하게 교과서대로 하면은 이런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뭐냐? 이런 종목들은 뭘 한다는 거예요? 페이크를 쓴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좀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임수를 여러분들께서 이 쓰는 속임수를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느냐? 그럼 가장 단순한 하나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주식의 어떤 원리, 교과서 있잖아요. 그거를 깨야 돼요. 그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에 파동이 더 나오지 않을 종목은 저는 뭐 유튜브든 어디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이제 막 드렸던 종목들이 막 이렇게 쳐박아도 결국 상한가를 뻥뻥뻥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파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인다.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파동이 보이느냐? 여러분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와 같은 패턴의 종목들을 많이 보고 되겠습니까? 많이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뒤에 파동이 어떻게 걔가 아무리 이렇게 쳐박아도 아 이렇게 파동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부분 지금 여기에서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느 하나 매주 수익이 안 난 종목이 있던가요? 그러면 이 종목이 영원히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 순간 포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라인을 딱 잘 들어가면은 아무리 상승에 있던 종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수익 구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그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종목들을 우리가 지난 그걸 한번 보자 이거죠. 지금 이 덕성우를 언제 제가 추천드렸냐면은 12월 2일자에 그러니까 12월 2일자에 드렸으니까 3일 쉬고 4일부터 움직였겠죠. 그때 제가 어디에서 드렸냐면은 요 상한가 3방에서 드렸다고요. 한 방, 두 방, 세 방, 요 세 방이 난 요 상한가에서 드렸어요. 그러면 누구나 이 상한가가 3방이나 나와 있는데 추천을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상한가를 몇 번 쳤죠? 한 번, 두 번, 세 번을 치고 지금 저 종목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180%가 넘게 나왔어요. 이 라인에서.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 종목이 그러면 왜 대표님은 상한가를 3방이나 친 종목을 또 추천을 해가지고 이 뒷그림이 보였느냐? 그 순간 흐름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 순간 흐름이 뭐였죠? 대선 테마 어떤 한 대권 주자가 그죠? 연예인도 만나고 이정재 씨도 만나고 이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어땠어요? 펌프질을 했잖아. 펌프질을. 분위기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또 그 밑에 후발주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따라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종목들이. 그러면 얘는 파동 길이상 상한가를 3번 쳤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시장에서 3, 5, 7, 9 이런 식으로 상한가 3번 때리면 그다음 5방, 5방 때리면 7방 그런 어떤 수치의 어떤 원리가 시장에서 약간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왜 3, 4번이고 항상 5일선을 깨고 캔들이 5일선이 올랐을 때 왜 3박자인가? 사람이 하니까.
사람은 뭐냐? 이 최초의 1이 뭡니까? 최초의 음의 수, 양이 최초의 2가 뭡니까? 최초의 양의 수. 그 합이 얼마냐? 3. 그죠? 그 원리를 인간들이 좋아하니까 3, 3번을 계속 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들여서 이런 어떤 형태가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 가격대를 보면은 저 가격에서도 이 3만 원대, 이 상을 3번 쳤지만 저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이 가격이 아마 한 만 얼마 정도, 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이 가격이 한 만 원 정도에서 이게 32,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트레이딩 구조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 저게 상한가 3방을 쳤는데 앞으로 더 갈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뭘 해보라고 했어요? 연습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준 종목에 대해서 파동이 더 나오는 거. 그러면 만 원, 100주만 하면 얼마죠? 100만 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1000주, 2000주 살라니까 못 사지만은 내가 여기서 100주만 샀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팍 밀려. 100주 더 사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100주만 사도 100만 원만 해도 얼마가 됩니까? 300만 원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많이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한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양 금속 우도 걔들하고 뭐 한 겁니까? 짝짓기가 된 거죠. 그 당시에 대상홀딩스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지금 덕성이라든지 뭐 그죠? 지금 이 태양금속도 뒤에 나온 거거든요. 제가 어디에서 드린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드렸습니다. 요 점상한가를 3번 쳤을 때. 쳤을 때 제가 월화 저점 5일선 깨지 않은. 요 보세요. 여기서 딱 밑꼬리 공략해서 17,000원까지 갔거든요. 저렇게 해서 몇 프로가 나왔냐면 128%가 나왔는데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128%라면은 내가 저거를 128%를 다 안 먹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7,000원에서 17,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꼭 내가 여러분들 자꾸 여기 바닥에 사서 이렇게 팔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귀신도 모르고 내가 세력이 아니면은 잘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도 100%가 넘는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7,000원이야. 7,000원 100주 해봐야 얼마예요? 70만 원 아닙니까? 근데 뭐요? 17,000원 갔어요. 170만 원 됩니다. 며칠 만에? 하나, 둘, 셋, 2, 3일 만에. 어떻게 트레이딩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 쥐가 턱 밀려. 그럼 100주 더 사. 200주야. 200주하고 얼마 됩니까? 돈 100만 원 나오고 300만 원 되는 거예요. 며칠 만에? 1, 2, 3일 만에. 왜 이런 거를 못 하느냐 이거죠.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은 최저점에 사서 몇 프로 수익 났나요? 막 이런 거 막 따지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솜씨가 있잖아요. 솜씨가 있으면 어때요? 만약에 셀이 전 재산 몰빵 해보세요. 수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를 자꾸 배우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이 돈을 버는 방법을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텔레필드입니다. 자 텔레필드도 역시 이거 몇 프로가 나왔냐면요. 80%가 넘게 나왔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드렸냐면 똑같아요. 자 상한가 쳤을 때 여기 드렸단 말이에요. 원리를 잘 보라고. 앞에 있는 지금 태양금속 우하고 비슷하죠. 왜? 강한 종목은 가다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눌림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눌림목. 여기서 이렇게 해도 80%고 지금도 어디 가 있어?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잡아서 여기까지 80%가 안 나와도 그죠? 지금 여기도 지금 뭐요? 16,000원 가 있잖아. 아직까지도. 결국 뭐냐면은 이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와 저거 뭐 그죠?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지금 제가 단시간에 여기 들여가지고 60% 가까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 종목도. 이거는 그때 퀄리타스 반도체 이거는 뭐였죠? 온디바이스잖아. 온디바이스인데 지금 이 온디바이스 관련한 대표적인 종목으로 지금 제주반도체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은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세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파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50% 넘게 나오고 이만큼 올랐잖아요. 이렇게 이 주식이 이만큼 조정을 보면서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요것만 잘 여기서 수익 구조를 형성해도 지금 저 라인이 얼마였냐면은 3만 원대였거든요. 여기가 3만 원대였거든요. 그 2, 3일 만에 5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럼 뭐요? 100주만 사도 200만 원을 벌잖아요. 이 구조를 자꾸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래서 2천만 원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년이면은 4억이 되는 그런 구조를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수급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모르면 안 돼요. 수급을 알고 그들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 이월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드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렸는데 이 단기간에 상한가 딱 때리면서 이거 몇 프로 나왔냐면은 76%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요까지 딱 요만큼 딱 파동 나왔어요. 이거는 미리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물량을 딱 확보했더라면 완전 이거는 대박이죠. 쟤는 또 뭐로 움직였습니까? 토스 아닙니까? 토스, 상장, 그죠? 자, 그다음 다 재료가 그때 있었다라는 거죠. 자, 현대 HT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여기에 제가 요 상한가를 쳤던 요때 드렸거든요. 첫 상한가를 쳤던 여기 드렸는데 요만큼만 해도요 50%가 넘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첫 상한가를 치는 종목을 여기서 드렸느냐? 강했다라는 거예요. 강했다. 상한가가 강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단시간에 그렇게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됐고요. 이 제주반도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제주반도체 어디서 드렸습니까? 여기서 드렸잖아요. 여기서. 제가 여기서 요만큼 드렸는데도 몇 프로가 나왔냐면은 40%가 넘게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올선 깨지 않으면 따라가서 그래라. 여기서도 40%예요. 역시 뭡니까? 온디바이스 전부 다 해당 사항이 되면서 요 폭만 40%만 활용을 해도 저 폭이 얼마냐면 여기서 27,000원에서 38,000원까지니까 주당 10,000원입니다. 내가 그랬잖아. 100주만 더 가도 3, 4일 만에 100만 원을 버는데 뭐가 어렵느냐 이거죠. 왜 여기서 낭패를 보느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살려고 하니까 더 사고자 하는 뭡니까? 현금을 두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엔캠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엔캠 지금 몇 프로 나왔냐면은 40% 나왔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요 날 말씀드렸다면 요 날 가격이 똑같아요. 멘트. 가격이 좀 비싼데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단 며칠입니까? 한, 둘, 셋, 넷, 3, 4일 만에 40%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익률 크게 나왔던 거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은 오늘 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돈을 버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 그 명절 때 좀 쉬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지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